네, 제 고2 성적은 그래서 고2 1학기 때는 이랬는데 고3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이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고2 2학기 그때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때는 이제 그냥 열심히 했어요. 네. 1학기 때처럼 막 엄청 열심히는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하나 빼고 다 2등급, 하나는 1등급 해서 1점 후반대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제 고2 때 마지막쯤에 제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1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책을 자주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읽고 얘기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다 같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한국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시키는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다 정해져 있는 답만을 외워서 시험을 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불만족스러웠어요. 근데 뭐 대학은 그래도 가서 하고 싶은 공부하고 또 그런 게 아니겠지 하면서 대학은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얘기하던 친구가 막 책 찾아보고 하다가 대학도 똑같더라. 대학에서 A뿔 받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연구를 했더니 그냥 고등학교처럼 잘 한국 대학에서는 뭐 잘 외우고 교수님 말씀 잘 받아줬고 그렇게 잘 외워서 친 사람이 A뿔 받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걸 제 친구가 알려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현타가 시게 옵니다. 대학교 가는 게 맞을까? 살짝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해놨으니까 이때까지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했죠 그냥. 이제 그러다가 고3 3월 때 제가 일이 터지게 됩니다. 제가 독서 모임 하는데 뭔가 이런 토론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의문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다가 엄마가 세인트 존스라는 책을 소개시켜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토론을 이어나가는지 얘기가 나와 있다 해서 그것을 읽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촬영이 어렵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네 그걸 읽고 이제 그 책이 뭐냐면 세인트 존스라는 미국의 대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4년 동안 고전 100권 읽는 게 그 교육 목표거든요. 근데 책 한 권을 원어로 읽고 원어가 아니라 영어로 읽고 그냥 다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근데 딱히 과가 없어요. 전공도 없고 그래서 그냥 교수도 없어요. 강의도 없고 책 읽고 와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학생이 다 같이 얘기하는데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튜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수 대신에. 그 사람이 대화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튜터에 이끌어가는 거를 배우라고 엄마는 저한테 그런 책을 소개시켜줬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마침 한국 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시즌이고 제가 고3 때는 그 수능 특강을 하잖아요. 영어랑 국어 하는데 제가 예습을 안 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수업을.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예습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재미없다 살짝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뭔가 그때 점점 한국의 교육에 대해 뭔가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냥. 그리고 대학교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던 시즌에 세인트 존스라는 책을 딱 읽고 저는 이제 답답했던 게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거긴 주입식이 아니네? 같이 얘기하는 거네? 자기가 읽고 뭔가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네? 지린다 하고 있는데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3월 20일인가? 제가 일기를 들고 왔어요. 짜라란 작년 일기입니다. 제가 글을 써놨어요. 3학년이 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물리를 제외한 거의 전 과목에서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나의 온몸을 감쌌다. 특히 국어와 영어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심했다. 근데 이거 제가 예습을 안 해서 그 수업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몰랐죠. 근데 좀 답답하긴 했어요. 그냥 정해진 그런 텍스트만을 선생님이 앞에서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답답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는 과연 이것이 진짜 수학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나는 선생님이 그저 교과서에 있는 지식 따위를 우리에게 전달만 해주는 것이 너무 싫었다. 답을 같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답을 외울 뿐이다.
이건 로봇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에 내가 반론을 제기해봤자 선생님은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할 게 뻔하다. 만약 내가 내 생각을 수용한다 해도 시험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나의 정신을 휘잡고 있을 때 나는 세인트 존스 책을 읽게 됐다. 그러곤 이제 어제 3월 20일 월요일에 세인트 존스 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네, 일기를 써놓으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가 나중에 막 원서 접수하고 답답했거든요. 아니 이 새끼는 잘하다가 왜 고3 때 왜 갑자기 공부를 안 한 거야? 막 이런 답답함과 후회가 들었어요. 그런데 일기 찾아보니까 그럴만했네 살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인트 존스가 미국 대학교잖아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겠죠. 영어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 수업 때 영어 원서를 읽고 영어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영어를 계속 듣고 막 다른 책도 좀 읽고 뭐 이랬는데 아예 논 건 아니에요 제가.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눈앞에 시험 같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혼자 유학을 공부한다는 게. 그러다가 이제 뭐 하루 종일 게임도 하기도 하고 뭐 하루 종일 그 최애아이 그 애니 보기도 하고 뭐 그랬죠 잠깐은. 그러다가 제가 5월 달에는 또 다시 그냥 정시 공부를 해요. 아니 왜냐면 저희 엄마가 딱 갑자기 오셔가지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리섭의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라는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핵심적인 거는 하기 싫지만 하는 그 태도 그게 의미가 있다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왜 해야 될지 의미가 없다 이래서 안 해버렸는데 그 의미 없지만 하는 그게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야 다시 해야겠다 해서 봤더니 저는 서울대를 가고 싶었고 고2 때부터 근데 이미 내 내신은 조졌고 그러면 답은 정시밖에 없다 해서 갑자기 수학을 하루 종일 수학만 또 공부를 했어요. 수학 정시만. 그래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모의고사 공부만 하다가 6월달 돼서 모의고사 쳤는데 성적은 안 올라서 갑자기 현타 오다가 또 내시 기간 돼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수업 들어놓은 건 없고 또 빡쳐가지고 또 갑자기 허탈해가지고 공부는 또 안 했지만 또 윤사는 또 제가 했어요. 이상하게 다른 과목은 다 안 했거든요. 근데 윤사만 해서 윤사는 2등급이에요. 네, 그래서 철학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윤사는 재밌어서 했다. 그러니까 철학과가 잘 맞았다 이런 거였고 네, 그냥 윤사는 좀 재밌었어요. 딱히 막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힐링하면서 했습니다. 또 그런 거 외울 때 재밌잖아요. 좀 해내면. 그래가지고 윤사는 재밌어서 했는데 또 신기한 게 저는 세특은 또 기깔나게 다 잘 썼어요. 애초에 3학년 세특이 제일 좋아요. 전 과목을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이렇게 조졌으니까 세특이라도 잘 채우면 철학과니까 세특을 더 많이 보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썼죠. 또 그래서 이게 막 뭐 유학 준비했다가 정시 공부했다가 갑자기 내신 공부했다가 갑자기 뭐 세특 썼다가 뭐 이리저리 와리리리 해가지고 3학년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방학 때는 또 제가 정시 공부를 해요. 또 수능 공부를. 근데 해놓은 게 없으니까 안 되죠. 공부량도 안 따라주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이랬는데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원서 쓰고 그때 후회했어요. 그냥 할걸 이러면서 이제 제가 원서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2개 쓰고 건국대 마지막에 썼는데 다 떨어지고 건국대 예비 1번 돼가지고 건국대 왔거든요. 건국대도 애초에 원래 안 쓸려 하다가 유튜브 찾아보다가 그거 철학과 쳤는데 건국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해서 넣었는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국대에 왔는데 붙고 후회했죠. 건국대를 내가 내신이 3학년 때 그렇게 말아먹었는데 이게 붙네? 이러면 제가 출결도 지각이 120회인가? 넘거든요. 100회가 넘는데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3학년 때 그냥 좀 했으면 이때까지 내공도 좀 쌓였고 3학년 때는 공부량이 적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이 ABC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으면 한 1점 초반대는 나왔을 텐데 그러면 서울대도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진짜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네, 정말 제 자신한테 뭔가 많이 빡쳤어요. 후회도 많이 하고 왜 그랬을까? 진짜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제 저는 올바 이렇게 하면 뭐 제 삶이 지금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뭐 반수할 것도 아니고 뭐 재수할 것도 아닌데 뭐
그때는 그래서 제가 재수를 하려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건국대를 보고 뭔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기적이다, 네가 건국대를 가냐, 뭐 우리 저희 담임쌤은 제가 맨날 지각하고 공부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짓 하니까, 근데 건국대를 가버리니까 니 진짜 기적이다 막 이러셨는데, 저는 이제 고2 때부터 난 서울대 이랬으니까 서울대 아니면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딱히 막 엄청 기쁘거나 막 그러진 않았는데, 막 주변에서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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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제 좋은 건가 하면서 이제 좀 만족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가끔 요즘 또 이제 지금 공부 영상 찍잖아요. 그럼 좀 현타가 와요. 이때 왜 안 했지?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아무리 자책을 해봤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삶이. 그래서 저는 자책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책은 뭐냐? 이제 그냥 과거의 나를 계속 탓하는 거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반성은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은 이제 과거의 그런 나의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가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어서 그걸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가 없고 뭐 화장실 청소, 뭐 허드렛 일, 그런 거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그냥 해내는 거, 그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배웠고요.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가자. 제가 진짜 이게 좀 바보 같은 게, 저는 제가 차성위 계층이라 가지고 최저가 필요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근데 저는 그 고3 전 겨울 방학 때 수능 공부만 했죠. 그리고 3월 달도 수능 공부한다고, 수능 최저 맞추는 공부한다고 내신의 예습 복습 그 주기를 패턴을 놓치는 바람에 수업을 못 따라갔고,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현타가 오고 회의감이 들고 공부를 안 해버렸는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유학을 가겠다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전 애초에 최저가 필요가 없어요. 에? 그래가지고 저희 2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이승아 너는 전형이 더 유리하니까 미리 좀 알아봐라 이랬는데, 저는 네 해놓고 안 알아봤어요. 그래서 교훈은 일단은 가는 길을 좀 명확히 알아놓자. 그리고 좀 높으신 분이 좀 말하는 거면 좀 듣자. 네, 이 교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또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생각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지각을 1, 2학년 때 좀 많이 했어요. 성적은 좋았는데 지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네 대학 갈 수 있냐, 쌤들도 막 네 대학 가겠냐, 그래서 대학에서 좋게 보겠냐, 뭐 이런 말 들으니까 제가 나 못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하기 싫어지고,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서울대를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뭔가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엄청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공부를 이렇게 놔버린 것 같아요. 하나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진짜 엄청 여러 가지가 많이 그냥 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 그 생각 될지 안 될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후회는 안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그렇잖아요. 공부하다가 이게 해서 될까? 막 이런 생각 들면 갑자기 하기 싫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막 성적 나올까? 막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다 제끼고 그냥 하자 하고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는 안 해요, 적어도. 근데 저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했으니까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마지막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자. 이게 뭔 말이냐면, 저는 서울대라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목표 있는 건 좋다 생각해요. 목표 때문에 또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 목표를 못 이루면 안 돼라는 이분법 사고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대 or not이었어요. 그냥 무의식 중에 서울대 아니면 없다 였으니까, 서울 안 될 것 같은 앞에 막 지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죠. not 이렇게. 근데 뭐 서울대 밑에 연세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뭐 그 순위는 그냥 똑같아 쳐요. 그냥 그 예민해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서강대도 있고 성균관대도 있고 뭐 좋은 대학교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로 보면 되는데, 그래 그냥 서울대는 안 돼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결과에 후회 없이 가자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서울대? 못 가? 그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좀 아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결국에는 이런 실패를 통해서 결국에 배우는 게 있으면 전 또 좋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누구지? 그 발명한 그래 에디슨도 내가 실패를 한 건 실패가 아니다. 내가 안 되는 만 가지의 방법을 알아낸 것뿐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깐진하는 말을 날렸잖아요. 저도 이제 깐진하게 좀 살아보기 위해서 네, 이제 안 되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죠. 네, 정신 승리는 아니고요.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첫 번째는 하기 싫은데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두 번째,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가자. 세 번째,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하자. 네 번째,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그냥 최선을 다해 하자 였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부법 영상 그래도 제가 전교 2등까지 찍어봤지 않겠습니까? 내신 공부법이나 뭐 세특 쓰는 법, 제가 내신이 이렇게 다 버려졌고 뭐 출결도 진짜 안 좋은데 그 세특으로 갔어요. 저희 건대가 이제 세특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철학과에서는 그 세특을 어떻게 썼는지 뭐 그런 것들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빠빠이.